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보수 타령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에 대해서 예우 갖춰 정중히 보내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공과 타령을 하고 있는데요. 전두환한테 공과 따지자는 게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비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황교안뿐만 아니라 김진태, 심지어 현직 원내대표인 김기현, 주호영, 심지어 조원진 씨까지 전두환 조문을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조원진 씨는 윤석열 씨를 향해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면서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끝까지 쫓아다니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니 이재명 후보와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 이광영 씨를 조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 국민의힘이 전두환을 옹호하고 거기에 조문을 갔다면 이재명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서 평생 고통에 시달리다 지난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고 이광영 씨의 조문을 간 겁니다. 이후로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후보는 정작 가해자는 처벌도 안 받고 호사를 누리다가 천수를 다하고 갔는데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가지 않아야 될 때 떠난 것 같다며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역사와 진실의 법정엔 시효가 없고요. 더더욱 가슴 아픈 건 부상자를 실어 나르고 의약품과 혈액을 모으는 활동을 하던 당시 계엄군이 쏜 총에 허리를 맞았다는 거고, 이후로 하반신이 마비돼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삶을 살다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겁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두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선거철만 되면 가서 유족들 앞에 사과하는 척을 하면 그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 겁니까? 대놓고 윤석열은 전두환 정신을 잊겠다는 식의 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전두환 조문까지 갔죠.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로 지금 광주 전남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라 더더욱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목포 동부시장을 찾았는데 거기엔 환영 인파로 북적인다,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고요. 유튜버들이 생방송,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현장을 생생하게 공유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텃밭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을 첫 번째 방문지로 결정한 만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꼭 김대중 왔을 때 같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움직이기도 어려울 만큼 이재명 후보가 가는 곳마다 많은 구름대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평화관이 의심스럽다는 글을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가 살아있는 목포인데 최근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고 미국 중국도 뜻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천재일호의 기회이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어렵사리 여기까지 온 상황에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해괴망측한 소리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석열이 또 저런 얘기했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코리아 리스크를 키워서 경제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에 윤석열 후보의 평화관이 의심스럽다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럼 종전이 아니라면 도대체 대안이 뭔지 그것까지 자세히 내야 되는데 윤석열 씨한테 너무 과한 공개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윤석열은 준비도 안 됐고 그저 문재인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메타버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부일경은 18에서 30%로 충청권은 30에서 44%로 껑충 뛰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율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로 서서히 관심이 다시 모이고 있어서 12월 중순쯤 되면은 분위기가 급반전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30대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는 명신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 하고요. 내일은 여수 낭만포차 거리를 찾고 투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조선대 학생들을 만나 2030 세대와 일문일답에 나선다고 하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즉석에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준비 안 된 멘트로 구설수에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전하고 있는 게 팩트고요.
김혜경 여사도 이재명 후보와 같이 지역을 다니고 계십니다. 최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지적했듯이 김건희는 본인 각종 논란뿐만 아니라 말투와 단어가 너무 위험해서 끝까지 안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랑 김혜경 여사의 이런 화기애애한 모습, 윤석열한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도대체 윤석열 캠프는 뭐하고 있는 건지 김종인 씨랑 본인한테 최후 통첩했다고 주접 떨어놨던데 저렇게 뻔하디 뻔한 관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가 언제적 김종인 씨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별로 가치도 없는 이슈로 티키타카 주고받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전국의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본인의 실력을 가감없이 뽐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요. 야, 이 상임선대위원장부터 새시대 준비위원회 그리고 곳곳에 있는 이 단장급들 멤버를 보시면 와,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기성세대들 뿐이네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오프라인으로 메타버스 일정을 통해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동시에 온라인에서 공중전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DC인사이드에 이어서 클리앙에도 조만간 인증글을 남긴다고 예고했고요. 클리앙과 딴지일보, 보배드림과도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쇄신 발언 이후 지지자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고요. 최근 DC인사이드의 겔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서 보시다시피 추천이 10,000개 가까이 되고 댓글 또한 10,000개 가까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조회수가 30만 가까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핫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김남국 온라인 소통 단장이 클리앙에 가서 이재명 후보의 영상 편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클리앙 회원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고요. 유튜브 제명인의 소극장이라고 이재명 캠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진 듯 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으로 힘을 합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오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찌성사이다라는 채널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빠른 정보 전달과 현안 대응 위주로 집중했기에 제 채널로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감성과 유쾌함을 담아낸 채널이고요. 채널 주인을 직접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청년들의 감성을 잘 파악하고 감각 있게 녹여냅니다. 글을 올릴 당시 채널 구독자가 6,520명이었는데 10,000명을 우선 돌파할 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응원을 요청드렸고요. 참고로 해당 채널의 이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다만 비의 깡, 오세훈의 V, 박원순 시장님의 시벌장 등 이런 놀림거리나 반감 등을 오히려 유쾌하게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밈이 형성되고 대세가 되기도 하기에 이런 돌파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혹시라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딱 하나만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영상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웅장해지는 영상 그리고 감동적인 영상 감각 있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빠른 호응 덕분에 벌써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네요. 이제는 다음 단계로 30,000명, 50,000명, 100,000명 돌파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응원을 남겨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